제가 엊그저께쯤인가 다른 방에 초대가 되어서 이 강의를 먼저 했어요. 원래는 제가 시즌별로 특강을 할 일이 있으면 저희 방에서 먼저 오픈을 하고 그리고 다른 방에는 나중에 가는 편인데 그분이 또 저희 소중한 수강생분이셔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못하겠어서 네 그러고 먼저 갔어요. 저희 방보다 먼저 갔었어요. 근데 그 방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이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겠으나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무료 특강이지만 그래도 전자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자료들을 많이 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강을 통해서 많은 지식 가져가시고 또 겨울에는 글쓰기에도 좋잖아요. 뭐 글을 뭐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거 가을에만 하라는 법 있나요? 네, 겨울에 동굴에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 오려나? 네. 어쨌든 따뜻한 동굴 같은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지식을 이렇게 글로 써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글쓰기 좋은 계절이 제 생각엔 가을보다는 겨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PPT 띄우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이거를 띄우니까 여러분 채팅이 안 보이는구나. 네, 채팅도 띄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제가 준비한 PPT를 띄웠는데요. 네, 따블로 돈 버는 전자책, 책 모양 이렇게 딱 나오고 오디오 테스트, 화면 테스트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화면이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이 화면 가득히 잘 보이시면 숫자 2번 채팅창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시작하는 마당부터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전자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라 어쩔 수 없이 네, 뼈 때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인 분이 참 좋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소름 끼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뼈 때리는 말이 되는 거죠. 나는 언젠가는 일하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고, 일하지 않아도 가족들과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아침에 늦잠 자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맨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래도 내가 경제적인 압박 느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그런 여유가 생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일을 해서 버는 노동 수익이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일을 안 하는데 자는 동안에도 이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어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잘못된 건가?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람이 사실은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아니, 이렇게 될 건가? 약간 온갖 불안감이 다 몰려오죠. 게다가 벌써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내년인 2024년 준비해야 되죠. 자,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계획 안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자동화 수익 파이프라인 만드는 일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자, 바로 이런 화두 때문에 제가 디노에또 함께하는 따블로 돈 버는 전자책 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려가지고 써봤는데요. 이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아실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전자책을 반드시 쓰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화 루트. 세 번째는 전자책 주제 잡는 거. 이게 생각외로 내가 전자책 쓰고는 싶다라는 열의는 있는데, 열망은 있는데, 아, 뭘 써야 되지? 이거 고민하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뭘 쓸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전자책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책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죠. 은근히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돈을 버는 수익화의 일종, 아까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하나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자책이 잘 팔려야겠죠. 근데 전자책은 애초부터 잘 팔리는 전자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전자책을 기존에 많은 분들은요, 전자책 쓰신다고 하면 다 쓰고 난 다음에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올리거나 타링이라는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렇게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팔리는 수익으로 어, 수익화를 실현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제가 오픈 채팅방 쪽에서는 제가 펀딩을 통해서 먼저 전자책 쓰기도 전에 수익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들여왔거든요. 지금은 이거 자랑일까요? 네, 지금은 오픈 채팅방에 보면요. 따블러 뭐뭐 하는 이런 글도 되게 많고요. 이거 제가 먼저 시작한 카피라이팅인데 따블러 뭐뭐 하는 이런 말도 되게 많고 펀딩 전자책 쓰기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다들 이렇게 좀 비슷하게 따라 하시는 게 아주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방향은 잘 잡았다. 전자책 어차피 쓸 거 먼저 수익화, 펀딩으로 수익화 한번 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크몽으로 올리면 또 수익화가 또 더블로 되는 거니까 아, 내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클래스에서는요, 전자책을 단순히 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수익화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네, 전자책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전자책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 쓰기 전에도 돈 벌고 쓰고 나서도 돈 벌고 이런 쪽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자책을 펀딩이라는 수단으로 먼저 돈부터 벌 건데, 네, 쓰기도 전에 네, 돈부터 벌 건데 이때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펀딩이 성공한 다음에 크몽에 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크몽에 등록할 때에는 어떤 유의사항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6개 꼭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얻어갈 만한 정보가 참 많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여러분 이 제목 6가지, 이 제목, 소제목만 봐도 이 특강이 정말 유익할 것 같다,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특강 들으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꼭 들어야 될 때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노트북 주섬주섬 켜고 그러는데 참 이 노트북이 태산처럼 무거워요. 네, 일단 듣기 시작하면 어머 이거 안 들었으면 어쩔 뻔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 오늘 안 들었으면 어쩔 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특강을 통해서 만나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하지만 저 앞에서 떠드는 애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떠들어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에서는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그리고 경영하시는 동안에도 혹시 잘 안 돼서 폐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 재창업까지 도와드리는 전체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만났어요. 한 10년 정도 계속 이렇게 교육기관의 대표로 있다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 가까운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개인 컨설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일들 또 좋은 소식들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강의 커리큘럼도 굉장히 좀 점점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 경영하시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잘 따낼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사업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써야지 합격이 잘 되는지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자주 특강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벌써 12월 다가오고 있죠.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은 제가 딱 1년에 12월 달 아니면 1월 달 둘 중에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무료 특강을 해요. 저는 사업계획서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유료로 하지 않거든요. 유료하지 않고 100% 무료로만 작년 올해 초에 했을 때에는 한 3시간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4시간 가까운 특강을 완전히 무료로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대표님들을 위해서 한 12월 말쯤 할 수도 있고 1월 초쯤 할 수도 있는데 완전한 무료 정말 찐 강의로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옥션 치마켓 11번가, 뭐 인터파크, 또 쿠팡티모 위메프, 롯데온, 뭐 기타 등등 이런 플랫폼들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무재고 위탁 판매로 하는 방법, 또 해외 구매 대행까지도 전부 다 강의 커리큘럼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도 강의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에 들어와서는 소상공인 지식 창업에 대해서 주력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권윤혜라는 실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디노이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디노이트라는 이름은요. 디지털 노마드에서 앞글자를 하나씩 땄어요. 사실은 컴퓨터 들고 디지털 노가다 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말고요. 정말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자동화 수익 만들어서 가끔 노트북을 꺼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주일에 나 2시간, 일주일에 4시간 이것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2시간, 일주일에 4시간 그것만 일해도 몇 천만 원씩 통장에 자동으로 수익화되는 거. 제 목표가 그겁니다. 자, 계속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게 되는 대로 제가 차곡차곡 여러분들께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게으르고 행복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자. 이게 저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저는 게으르게 살 거예요. 게으르지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어서 디노를 따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나름 프로 수강료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가까이 돈을 들였어요. 수강료에만. 아유, 어이없어. 이거 다 비밀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모릅니다. 돈을 제가 되게 좀 잘 버는 편이에요. 오프라인에서도 돈 잘 버는데 이렇게 벌어갖고 다 공부하는 데 써. 그래갖고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명품백도 하나도 없고요. 예, 뭐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 모든 거를 다 책 사고, 그 다음에 뭐 수강 결제하고, 전자책 사서 보고, 종이책 사서 보고, 맨날 그러는 데에만 다 소모하는 것 같아요. 한 1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조금 빠르게 공부를 했다고 알려드릴 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고자 하는 뜻으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에뜨를 붙여서 디노에뜨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디노에뜨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오픈 채팅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중물 디노클래스 1번 방, 2번 방, 3번 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양쪽에 경제적 자유라고 되어 있죠? 제가 꿈꾸는 거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온 전자책. 저는 전자책 되게 좋아해요. 일단 제가 많이 사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책은 꼭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전자책이어야 하느냐? 왜냐하면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 특강을 들으시는 이유가 지식 창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지식 창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경험과 지식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지식 창업 대표님들, 1인 기업 대표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지식 판매나 지식 창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저는 코로나 탓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코로나가 2019년 말에 나와서 2020년에 창궐할 때쯤 됐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바이러스니까 온도가 좀 높아지면 없어질 거야. 봄 되면 사라지겠지. 여름 되면 사라지겠지. 막 그랬는데 이게 봄이 돼도 여름이 돼도 계속 창궐하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 8월 15일, 저 잊어버리잖아요. 8월 15일에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나씩 금지하기 시작하죠. 하다못해 카페들에서도 영업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 무슨 뭐 공방 같은 거였는데 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서 그 안에서 어 진짜 잠깐, 원래 이제 마스크 다 착용하고 막 그러고 있어야 돼.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데, 물 먹느라고 잠깐 마스크를 벗은 그 틈을 타서 그걸 사진 찍어갖고 고발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무언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질 않았고, 학교도 잠정적인 휴교 상태였고, 회사들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2022년 작년까지 버티던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끝나면 지금 경쟁업체들이 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문을 닫고 나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재해가 끝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전보다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여기서 지원금은 대출입니다. 저리 대출이지만 대출 1억 원 받고 모자라서 또 2억 원 받고 이러면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올해 한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대표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거의 다 가게를 다 내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 이유가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올해는 사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지금은 어, 어디에 가가지고 쇼핑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온라인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무언가 하지 못해서 억지로 온라인으로 넘어왔지만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강의도 온라인으로 듣고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강의 많았거든요. 그 룸 같은 거 빌려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강의가 너무 당연해졌죠. 그 8월 15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정부 지원, 정부의 교육을 하는데 8월 15일을 기점으로 온라인으로 억지로 변환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지금도 45명이 들어가는 강의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의장을 멀쩡하게 내버려 두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줌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저도 막 열심히 억지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강사님 2분한테 오프라인에서 가서도 배우고 온라인에서도 배우고 배워서 그래서 줌으로 강의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그런 나날들을 보냈는데 올해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만나게 되면, 거기 아직도 해요? 이렇게 묻는데요.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엔 이미 지워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오프라인의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니라 빚까지 졌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빚이라고는 빵원이었던 사람이 최근 2, 3년을 지나오면서 2억 원, 3억 원 빚진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자본도 없고 그리고 또다시 망하면 안 되고 그리고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오프라인은 언제라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온라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만의 굳건한 파이프라인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때 가장 빠르게 나 자신에 대해서 브랜딩 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전자책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말로만 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게 온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전자책이라는 건 내가 한 번 써두기만 하면 진짜 내가 자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그걸 사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을 판매할 때 좋은 수단이 되고, 그리고 전자책을 쓰게 되면은요,
내가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을 하는데 되게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제작 기간이 엄청 짧아요. 저는 전자책을 하룻밤 만에 써가지고 내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써보니까요. 이게 길게 시간이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각 잡고 하룻밤을 꼴딱 1박 2일을 꼴딱 생각하면서 탁탁탁 하니까 되게 좋은 책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쓰는 사람은 하루만 해도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아니면 한 달만 해도 전자책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책을 출간한다는 건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종이책은 정말 정말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종이책을 제작하기에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초보를 빨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빨리 써갖고 넘겨줬는데 뭐 교정 봐야 되는 사람 있죠. 편집해야 되죠. 그다음에 북 디자인하는 사람 있죠. 출판하면서 인쇄도 막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뭐지? 뭐 배송이라고 하나? 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전국 서점에도 깔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종이책을 한 2번 정도는 내봤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출판사에서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출판사가 너무 꼼꼼하게 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렇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종이책은 되게 되게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전자책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음, 빠르게 평균적으로 일주일, 2주일만 되더라도 충분히 책을 쓸 수 있다. 넉넉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쓰고 남아야 돼요. 만약에 한 달에 내가 전자책 못 썼다? 그거는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예요. 네. 자, 이거가 어, 뒷부분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요. 집필하는 내용을 조금 민감한 내용도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해요. 똑같이 종이책도 내고 전자책도 내고 하신 작가분한테 여쭤봤는데요. 종이책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원색적으로 쓰기가 어렵대요. 아무래도 혹시 이거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은 단어 대신 약간 포장된, 약간 돌아가는 쿠셔너를 써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전자책이 가지고 있고요. 전자책이 빨리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더해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추가로 넣어야 되는 내용이 생겼어요. 이전보다 더 이렇게 지식을 내가 플러스 알파 더 넣고 싶은데 그거를 반영을 하려면요. 다음번 2쇄를 찍을 때는 가능해요. 이미 찍은 건 다 팔려야 돼.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두 번째 인쇄, 2쇄를 찍을 때 그때에서야 업그레이드, 뭐 보안, 증판본 이런 걸 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업데이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2023년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든 해를 통틀어서요. 가장 속도가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이거의 첫 번째 스타트가 됐던 게 작년 가을부터 등장했던, 작년 8월에 등장했던 AI 아트, AI로 막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미드저니가 뭐 3.0 버전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4.0 버전, 5.0 버전 계속해서 버전이 좋아지고 있고 AI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툴도 10가지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가 넘는 툴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30일에 뭐가 나왔나요? 챗GPT가 나왔죠. 챗GPT가 나가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2023년에는 챗GPT로 굴러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챗GPT가 나오니까 거기서 끝났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빙도 만들었죠. 구글이 바드도 만들었죠. 그리고 네이버는 리튼도 만들었죠. 너무나 많은 글을 써주는 AI, 그림을 그려주는 AI,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AI, 모든 것들이 다 나와서 빠른 정보력, 트렌드, 바뀌는 트렌드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만약에 챗GPT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지식을 더 습득하고 싶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전 전자책을 사요. 왜냐하면 종이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전자책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새로운 지식들을 깨달아 갑니다. 캔바도
포토샵도 AI 기능이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들이 생겼는데 저는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전자책을 사서 봐요. 왜냐하면 이 트렌드는 어차피 종이책에선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요즘처럼 트렌드와 기술력과 정보가 빠르게 변할 때에는 전자책이 답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전자책을 사는데 이제는 제가 전자책을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지 않고요. 어제도 55,000원짜리 결제했고 그 전날에는 17만 얼마짜리 결제했어요. 정말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단 급하니까 봐야 되니까 가격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필요하다 생각하면 고가여도 저는 당연하게, 당연하게 10몇만 원짜리 전자책도 막 사서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샀던 것 중에 전자책 중에 제일 비쌌던 게 29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전자책 한 권인데 29만 원을 주고도 그걸 삽니다. 29만 원짜리 전자책은 자청님 전자책이었고요. 17만 얼마짜리 전자책은 챗GPT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리고 15만 얼마짜리 전자책은 자동화 수익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13만 얼마짜리는 그건 뭐였더라? 그것도 챗GPT였는데 최신 버전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트렌드가 바뀌니까 바뀌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책을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게 옛날 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업데이트 기능이 되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전자책은요, 내가 한번 썼는데 바뀌었어, 트렌드가. 그러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쓴 거에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수익화 하시는 작가분들은요, 1차 업데이트 버전, 2차 업데이트 버전, 그 날짜를 하면서 다 이렇게 쭈루룩 써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러 들어갔는데, 이 전자책이 3년 전에 나온 건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됐구나, 2개월 전에 업데이트 됐구나, 그러면 이게 3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최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책은 종이책이 갖고 있지 않은 정말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쓰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실 때 정말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리는, 나를 퍼스널 브랜딩하고 나를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데 정말 좋은,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을 쓰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트북 가지고 열심히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올려놓으면 수수료를 걔네가 받기는 하지만 팔리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한 권이라도 팔렸다는 건 나도 돈 벌고 걔도 돈 벌고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질문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받도록 할게요. 네, 정하산 대표님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책은요, 정말 돈이 됩니다. 사실 종이책을 내신 분들이 그 인세가 얼마나 박한지 아실 거예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작가다 하면 10% 정도고요. 이름이 전혀 없다 그러면 10% 이하로 인세를 받죠. 책값의 10% 정도면 잘 받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전자책은 오히려 30%를 띄워준다 하더라도 70%가 내 몫인 거죠. 그리고 펀딩 같은 경우에는 8%의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92%가 내가 가져가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데도 전자책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전자책은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가 되는지 그 플랫폼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식 판매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크몽, 타링, 클래스 101 이런 곳에 등록해 놓고 가만히 그냥 한번 등록만 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100% 자동화로 걔네들이 알아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벽에 빨리 내가 그거 공부를 해야 돼서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답답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크몽에 들어가서 훅 한번 살펴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그때가 새벽 2시, 3시여도 상관없어요. 결제하면 제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주문하는 사람한테도 크몬과 타린과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들은 자동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제가 되자마자 바로 즉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100% 자동화가 된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수료를 줘야 된다. 한 대략 18, 한 20% 정도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펀딩
펀딩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최근에 전자책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대두를 했어요. 이전에는 다 쓰고 나서 지식 판매 플랫폼에 올리는 거를 많이 했는데, 눈에 보이는 상품만 펀딩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책도 펀딩을 시작하게 됐고, 특히 작년 여름 정도부터 와디즈도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고요. 텀블벅은 애초부터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전자책 같은 그런 책들을 애초부터 후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이전부터 뭐 좀 많이 선호하고 막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펀딩 플랫폼은요, 한 5%에서 8% 정도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들이 아니라 나만의 SNS 채널을 갖고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도 많은 그 판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 전자책 썼어요. 이거 지금 크몽이 등록할 건데 29,000원에 올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치님들은 제가 특별히 10,000원 해드릴게요. 우리 블로그 친구들은 이웃분들은 제가 5,000원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하실 수 있어요. 할인 이벤트. 할인 이벤트 글 하나 딱 써가지고 몇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전자책 한 권 쓰고.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전자책 몇 권 쓰셔서 어느 정도 그 분야에 포지셔닝 된 분들은 전자책을 한 권만 쓰고 끝나지 않아요. 전자책은 진짜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한 권만 쓰고 끝나는 사람은 없는데, 전자책이 이제 새로운 전자책 하나 쓰고 나면은 먼저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서 먼저 올립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여기 수수료 주기 싫어서 나는 그냥 내 블로그에서만 팔 거예요. 그래도 600만 원어치 팔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SNS가 없어. 나 블로그 없고 인스타 없고 유튜브 없어. 그리고 나는 인지도도 없어. 그래서 홍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10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식 판매 플랫폼 다 쓰고 난 다음에 등록하는 거예요. 크몽, 타링, 클래스 101 같은 곳이 있고, 쓰기도 전에, 나 이럴 거 쓸 거예요. 쓸 거예요. 돈 주세요. 쓸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사전 구매하세요. 사전 예약 구매하세요. 이게 바로 펀딩 플랫폼. 텀블벅, 와디즈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개인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 전자책을 쓰는 일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전자책을 쓰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지? 네, 여러분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나만의 지식과 경험 갖고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는 쓸거리가 없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뭐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요. 뭐 직장도 별로 다녀본 적이 없고요. 또는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직장집, 뭐 하나 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네, 겸손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엑셀이나 잘 다뤄. 그래서 새로운 신입이가 들어오면 내가 다 옆에다 붙여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지식과 경험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요리를 30분 만에 뚝딱 잘 해낼 수 있어요. 냉장고 하나만 딱 열어보면은 뚝뚝뚝뚝뚝 완전, 네. 그 딱 쳐다보고 뭐 이렇게 탁탁탁 갖고 막 탁탁탁 하면 뭐 요리 너무 맛있게 빠르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30분 뚝딱 집밥 요리 100선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예요. 심지어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65가지 방법, 이런 전자책도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의 아픈 경험도 여러분만의 지식과 경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함께 책 쓰셨던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은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본인이 극복하고 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책으로 내셨던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경매를 해서, 그 집을 최초로, 생애 최초 경매 공부를 해서 경매를 받았는데 완전 그지 같은 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되팔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고 손해 나고 팔고 정말 슬픈 기억인 거죠. 내가 돈 벌려고 했는데
1년 내내 고생만 하고 결국 수익도 못 얻고 팔았으니 정말 아픈 기억이죠. 자다가도 입을 킥을 할 그럴 경험인데 오히려 그거를 글로 쓴 거예요. 전자책으로. 그래서 나처럼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피해야 되고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똑같이 썩은 아파트, 썩은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팔아야 그나마 수익이 조금 손해를 덜 볼 것인지. 그럴 때에는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복잡한 일들, 그런 거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썼더니 그거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너무 반가워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지식과 경험은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거는요, 바로 노트북 또는 PC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나 노트북도 없고요, PC도 없어요. 하다못해 태블릿 PC도 없어요. 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못 써요. 그러시는 분 있으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노트북 PC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못 씁니다. 하시는 분은 숫자 8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딱 5초만 기다릴게요. 5초, 2초, 3초, 4초, 5초. 없으시네요. 자, 이 얘기는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지식과 경험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이나 PC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책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를 갖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한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전자책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자책을 못 쓰는 사람, 아니, 안 쓰는 사람은요, 바로 이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질 건가요? 사실 여러분들의 최대 경쟁자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일 거예요.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자꾸만 오늘 드라마 한 편만 더 볼까? 아, 오늘은 그냥 좀 일찍 자볼까? 아, 오늘은 어디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뭐, 커피나 한 잔 때리러 갈까? 이렇게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나 자신. 얘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책을 쓰려고 딱 하다 보면은 갑자기 화면이 백지 상태가 되고 너무 마음에 어려워. 역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아니면 하긴 했어.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네, 가열차게 시작을 하였으나 왠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네, 여러분이 세 번째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잡고 전자책을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책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요. 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또는 노트북과 PC 그리고 완성하겠다는 의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전자책 못 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제 말 맞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숫자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 대표님, 성재 대표님, 크레이지로스님, 네, 김미수 대표님, 이지은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책 주제 잡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 주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노트님, 부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전자책 주제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거는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마케팅에도 기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책을 봐줄 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독자가 공황장애를 겪어. 그래서 슬퍼. 아픈 기억이 있어. 내지는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 독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요리를 해야 돼.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려. 한번 해봤더니 2시간 걸려. 오, 요리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사람에게 30분이면 뚝딱 할 수 있는 요리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바로 이게 독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독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걸로 전자책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내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독자한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게 있나? 제가 지금부터 16가지 주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독자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 불안을 없애고 싶은 사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사람, 편하게 있고 싶은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사람,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사람, 시간 단축하고 싶은 사람, 16가지. 네,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 사람, 이 정도로 제가 늘려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화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거, 요거 몇 번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얼마 전에 다이어트 완전 성공했는데, 요거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시간 단축하는 방법 아는데. 요거 플래너 쓴다거나 뭐를 이렇게 쓰면은 시간 절약하면서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 몇 번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를 적어주세요. 여러 개 쓰셔도 됩니다. 네, 많으신 분들은 주제 부자인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숫자를 한번 남겨봐 주세요. 와, 크레이지오스 이님은 2번, 3번, 10번. 황지영님, 완전 장난 아니심. 몇 권 써야 돼?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8권 써야 돼. 크레이지리님은 2번 불안을 없애고 싶다. 3번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다. 그다음에 10번 고통이 해방되고 싶다. 아, 크레이지호스님은 마음 챙김,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네요. 황정 대표님 2번 불안을 없애고 싶다. 스트레스 없애고 싶다. 편하게 하고 싶다. 어머,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니. 네, 그린노트님 걸 볼까요? 1번, 이익을 얻고 싶다. 8번, 낭비를 줄이고 싶다. 11번,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다. 12번, 성장하고 싶다. 15번, 좋은 것을 갖고 싶다. 네, 그린노트님은 지금 자기 개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서 나처럼 자기 개발하고 싶은 사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지은 대표님은 12번, 성장하고 싶다. 4번, 편하고 싶다. 5번,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6번 쾌적했으면 좋겠다. 8번 낭비 줄이고 싶다. 1번 이익을 얻고 싶다. 와, 이시은 대표님도 책을 6권 써야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주제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나 주제거리가 생겼어요. 이 중에서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암담했던 기분보다 조금 기분 좋아지셨죠? 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뾰족하게 골라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팔리는 전자책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은요, 팔리는 전자책은 여러분이 잡으셔야 하는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라?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걸요? 네, 맞습니다. 팔리는 전자책은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자책이에요. 작가가 자기 좋은 기분에, 자기 잘난 맛에 쓰는 책은요, 안 팔려요. 그것보다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제가 야밤에 막 뭘 찾다가, 아, 자료가 부족해. 모르겠어.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이게 없어. 이거 갖고 내가 좀 목말라, 아직도. 그러면 막 뒤져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책을 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팔리는 전자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을 주제로 쓰면 당연히 잘 팔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팔리는 전자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핍박, 압박,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놈의 돈은 벌어도 자꾸 부족해. 조금 돈이 생길만 하면은 애가 학원 가고 싶대. 생길만 하면 부모님이 아프셔. 온갖 일이 생기죠. 또 생길만 하면 막내 동생이 사고를 쳤어. 이런 일들. 그래서 언제나 돈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나에게 돈을 좀 풍족하게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벌어야 돼. 자, 돈을 모으는 방법. 자, 이번에는 내가 돈을 조금 모았어.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땅에다가 묻어두거나 은행에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죠.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묻어두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불려야 되죠.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으로 이익을 주겠다라는 전자책을 보면요. 돈을 벌게 해줄게요가 한 가지, 돈을 더 많이 늘어나게 해줄게요가 두 가지. 예, 자세히 볼까요? 돈 버는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벌게 해줄게요.
블로그로 돈 벌게 해줄게요. 구매 대행으로 돈 벌게 해줄게요. 요즘에는 중고거래도 나왔죠. 당근마켓으로 돈 벌게 해줄게요.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익숙하게 보셨죠? 자, 이거 많이 팔립니다. 이런 주제들도. 자, 이번에는 돈 불리는 거. 재테크 방법. 주식에서 돈 벌게 해줄게요. 부동산으로 돈 벌게 해줄게요. 가상화폐로 해줄게요. 앱테크로 해줄게요. 이런 것들. 자, 전부 다 돈을 불리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강이나 미용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식단에 대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생각해요. 식단하면 다이어트.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이어트보다 더 긴급한 게 있어요. 저도 가까이 있는 지인이 갑자기 아버지가 암에 딱 걸리시니까요. 이 친구가 미친 듯이 암에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뭐 좋은 걸 다 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서 암에 좋은 음식이 뭐지? 음식이 뭐지? 음식이 뭐지? 이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암 환자를 위한 식단, 총정리, A to Z, 뭐 100가지 식단, 이렇게 해서 전자책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인데, 이렇게 각종 건강질환을 겪는 사람에 대한 식단이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한창 막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애 키우는 게 내가 처음이야. 엄마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얘한테 뭘 먹여야 될지 자신 없을 때 건강하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막 자라는 애들에게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자책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사겠죠. 또는 자취생이 돈은 없어. 돈 없으니까 건강을 챙기기도 좀 어렵죠. 하지만 되게 저렴하게 장을 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단이라든가 뭐 전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자취생들이 건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영양을 골고루 잘 유지시키면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마트라고 하나요?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전자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전자책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건강관리, 다이어트, 살 빼는 방법도 있겠고, 운동하는 방법, 대학생들을 위한 피부 관리, 그래, 대학생들도 피부 관리 해야지, 잘 보여야지. 네. 직장인들,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을 위한 10분 운동법, 그 다음에 관절 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10분 운동법, 또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여러분, 반려동물도 살 빼야 되는 거 아시나요? 네.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진로나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죠. 회사에서 업무, 내가 그 회사 들어갔는데 도통 모르겠어. 네. IT 개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특히 문과생들은 돌아버립니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배워야 돼요. 돈 내고 학원 가야 되고, 강의 들어야 되고, 책 사서 봐야 되고. 그런 모든 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들, 엑셀 사용법, 파워포인트 사용법, 노션 활용법,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면 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야 되겠죠? 또 외국어에 관련된 거. 그 외에도 명상, 마인드셋, 시간 관리, 미라클 모닝 같은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도 잘 팔립니다. 또는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 혼자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직업으로서의 고객 응대법, 진상 대응 방법, 또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또는 내 시간을 전략해주는 그런 것도 많이 찾죠. 잘 만들어진 템플릿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여행 갈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주제예요. 잘 팔리는 전자책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내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아까 몇 번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찜꽁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주제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누구에게나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책을 쓸 때에는 내 책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써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책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이거를 전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그 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결핍을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쓰면 좋습니다. 앞에 가상의 한 사람의 인물을 가정을 하고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간에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내 사촌 중에 엄청
뚱뚱한 거라고 얘기하면 통통한 네,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 이렇게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식단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잔소리 엄청 하고 싶잖아요. 그대로 전자책을 쓰면 돼요. 앞에 사촌 동생 하나 딱 놓고 그리고 걔한테 얘기하듯이 쓰면 그러면 좋은 전자책이 나옵니다. 자, 그 전자책의 주제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한 7가지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 자, 7가지 이렇게 쭉 써놓고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얀 종이 위에 쓰는 거예요. 펜으로. 내가 제일 오랫동안 했던 거 뭐지? 내가 직장에서 오랫동안 했던 건 뭐지? 내가 그러니까 집을 부양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내가 했던 일은 뭐지? 나 청소 되게 잘하나? 나 요리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을 오래 한 게 있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막 적어보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 나는 되게 쉬운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서 더 쉽게 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물어보는 게 있어. 그런 게 뭔지. 최근 6개월간 내가 꾸준히 배웠던 게 뭔지, 앞으로 만약에 시간과 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배우고 싶은 거는 뭔지, 이런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이런 거를 자연연상법이라고 하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무작정 쓰는 거예요. 연필로 쓰면 무작정 쓰는 거야. 휘갈기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아마 그 손이 머릿속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노트북을 하면 무조건 타이핑하는 거예요. 말이 되든지 말든지 어차피 나만 볼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 적어둔 걸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하나씩 지우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아주 소중한 거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 이걸로 전자책 한번 써봐야겠다 라고 첫 번째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책 아까 판매 루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자책 시장 마찬가지예요. 전자책이 팔리는 곳 한번 쭉 훑어서 가볼게요. 자, 크몽이라는 사이트는 전자책이 가장 많이 등록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등록한다. 그러면 금홍에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타링은 국내 2위 전자책 판매 플랫폼이고요. 클래스 101은 보통은 동영상 위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곳인데 작년부터 전자책을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 101에도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펀딩에 대한 텀블벅과 와디즈는 잠시 후에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이외에도 내 블로그, SNS를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크몽에 등록을 하실 때, 크몽에서 딱 요구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다 써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쓰려면은 다 고쳐야 되잖아요. 되게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몽에서 딱 이거는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 규정을 미리 알고 쓴다면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몽이 요구하는 전자책의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분량은 20장 이상이어야 됩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20장 이상이어야 전자책이라고 얘기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표지의 썸네일을 제작할 때는 이런 유의사항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목차를 쓰시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표시 꼭 해야 되고 워터마크 표시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에 가서 워터마크 할 수 있는지 저작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를 사용하셔야 된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썼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법무사, 뭐 변호사 이런 데서 내용 증명이 떡하니 날아오면서 지금 당신이 어, 유료 폰트를 썼으니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를 쓰셔야 되는데 어떤 폰트를 쓰시면 좋을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량은 20장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자책을 쓰실 때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한글 또는 MS 워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포인트를 많이 써요. 글씨를. 그런데 여기에서는
12포인트로 쓰라고 크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글씨가 커졌으니까 내용 많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아래 그리고 양 옆에 여백을 너무 많이 또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불리려고. 그리고 요만큼만 쓰고 너무 여백이 많아. 이래도 좀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 여백도 기본 레이아웃이란 게 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레이아웃. 요거는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다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줄 간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줄과 이 줄 사이의 요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요게 보통은 1.0으로 되어 있어요. MS 워드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1.5로 해도 된다라는 건 더 널찍널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 MS 워드 기준은 줄 간격이 1.5, 그리고 워드 한글이죠. HWP 한글 기준으로는 160%입니다. 행간이.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이상,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여러분들이 MS 워드로 쓰시든 한글로 쓰시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줄과 줄 간격은 1.5포인트, 1.5, 그리고 레이아웃은 기본. 자, 이렇게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릴 때에는 PDF로 꼭 변환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쓰셨다 하더라도 PDF로 변환해서 저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DF 상태로 만드셔서 저장을 해주셨다가 크몽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로 과장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여백 너무 많이 하는 거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리하게 줄 바꾸거나 무리하게 페이지 바꾸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페이지에 30% 이상 이미지로 채우는 경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캡처하셔갖고 이만큼 캡처하고 이만큼 설명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를 넘어갔지만 이거 가지고 태클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 PPT 자료는 크몽에 등록되어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라서 이게 크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지인데요. 이 표지가 너무 예쁘다 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표지에서는요, 요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허위 과장 광고가 되지 않도록 제목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 보장한다, 수익 보장한다, 몇백 퍼센트 상승했다, 얼마 버는 법, 이렇게 쓰는 거 예전에는 이게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너무 어그로를 끌다 보니까 거짓말에 가까운 그런 제목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클린 정책이 발동을 해가지고 허위 과장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책 제목을 쓰실 때에는 이 부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반려가 됐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제목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장한다라는 얘기 함부로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제목을 써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베스트, 추천, 넘버원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요. 특히 상표권이 있거나 저작권이 있거나 특허권이 있는 이미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쓰시고 난 다음에 꼭 그 페이지를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차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쓰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미 남들이 비슷한 주제로 써놓은 전자책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목차를 만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주제별로 목차를 기입해라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해요. 앞부분에 시작하는 거 프롤로그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챕터 1, 챕터 2, 챕터 3 보통 한 요 정도 적게 넣는 경우 요 정도 넣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4나 5 정도까지 넣고 그리고 에필로그로 끝내면 됩니다. 근데 프롤로그 1, 챕터 1, 챕터 2, 챕터 3, 에필로그. 보통 이렇게 끝나는 게 가장 좀 많기는 해요. 근데 내가 더 써야 되겠다 싶으면 더 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작권과 워터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블라블라. 그리고 끝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나오는 이 전문이 바로 저작권법 제10조 2항 전문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전자책에는 제일 앞부분 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걸 넣지 않으면 반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적어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타이핑해야 되나? 이거 나중에 찾아봐야 되나?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 특강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여러분들 후기 이벤트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특강에서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이 저작권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긴 버전이에요. 긴 버전과 짧은 버전 제가 두 개로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있는 내용 없어도 여러분들 그 템플릿 받으셔서 저작권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터마크. 여러분들이 쓴 소중한 책을 다른 사람들 함부로 막 복사를 해서 쓰지 못하게 우리가 책을 보면은 밑에 이렇게 쫙 내 이름이 있는 거죠. 디노에트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디노에트가 쓴 거구나라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워터마크입니다. 뒤에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있는 글씨를 말하죠. 그럼 이 워터마크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나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 많거든요. 자, 이 화면은 워드 프로세스, MS 워드죠. 워드 프로세스의 화면인데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워터마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넣고 싶은 이름, 글씨를 넣어서 워터마크 넣거나 아니면 내가 넣고 싶은 그림을 넣어서 워터마크를 넣거나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워터마크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폰트. 여러분들 잘못하면 진짜 폰트 사냥꾼들한테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전에 한번 경험한 적 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저작권을 침해한 폰트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무작정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 어떡하죠? 제가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러는 분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막 여러분이 받으신다 그러면 개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연락하는 순간 얘네들은 옳다구나 걸렸다. 내가 이렇게 막 뿌렸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전화 오면 특히 여자가 전화가 오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 어떡해요 죄송해요 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딱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밤이고 낮이고 없이 협박성 문자와 메일이 막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냥꾼들 정말 나쁜 사람인데 아예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무료 폰트를 사용을 하실 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무료 폰트는 네이버에서 주는 무료 폰트가 있는데요. 예, 보통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나눔 고딕을 많이 씁니다. 저는 네이버가 준 것 중에서는 나눔 고딕. 가독성도 좋고 깔끔하고 괜찮아요. 또는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눈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 이 안에 들어가면 뭐 고딕체, 명조체 온갖 종류가 다 있고요. 손글씨체, 정말 예쁜 손글씨체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기 안에 있는 거 무조건 상업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전자책을 씁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시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좀 힘들다. 약간 인工지능의 도움을 좀 살짝 받아볼까?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네, 챗GPT, 빙, 바드, 리튼 같은 그런 글을 써주는 AI의 도구의 힘을 받아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요, 거의 이걸 다 끌어오시면 안 돼요. 초반에 진짜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자책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책 올릴 때 인공지능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도 막 표기하게 돼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표기하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살짝만 쓰고, 네, 내가 많이 첨삭을 하면 됩니다. 많이 수정을 하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뭐 무슨 집필하는 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자책으로 수익화하느냐에 더
그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들다면 AI의 도움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쓰셔야 된다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펀딩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요. 텀블벅이 친 크리에이터, 적인 성향이 있는 그 펀딩 사이트이기 때문에 텀블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 받고 전자책 쓰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전자책 쓰기도 전에 돈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펀딩이라는 얘기가 크라우드 펀딩을 줄여서 그냥 우리가 펀딩이라고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바로 크라우드, 군중이 돈을 모아서 펀드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생겼냐면 되게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그런데 돈이 없는 벤처 기업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은행에서도 빌리기가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신용이 없어서. 이럴 경우 몇몇의 뜻을 모아서 그래 너의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먼저 돈을 주면 네가 그거 갖고 그거 만들 수 있겠니? 그럼 다 만들고 나서 나한테 무언가 보상을 주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펀딩입니다. 보통은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할 때 펀딩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전자책, 지식 창업 시장에도 펀딩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시대로 들어왔어요. 자, 전자책에서 펀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이 자꾸 떠나지 않는 게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아, 이거 나만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네, 생각으로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지금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상상이. 이게 머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되죠. 바로 테스트. 네, 테스트를 해보는 게 바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음, 나 이런 주제로 이런 목차까지 이제 보여줘야 돼요. 자, 펀딩을 할 때는요, 제목을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목차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대충 쓰는 거예요. 이 책은 이런 내용으로 쓸 거예요. 누구누구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금액을 얼마에 팔 거예요. 이렇게 써요. 이거를 상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비 고객은 들어가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보니까, 이거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그럼 내가 이거 펀딩 해주고 얘가 다 쓰면 그때 받을까? 그리고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펀딩을 통해서 먼저 모금을 합니다. 돈을 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사실 혼자 쓰라 그러잖아요. 괜찮아. 내년에 쓰지 뭐. 2024년 그때부터 쓸 거야. 이런다든지. 이번 생에는 책 안 쓰는 걸로. 여러분 책 쓰다 힘들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막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거 무조건 써야겠다. 그걸 자려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책을 쓰시게 됩니다. 어, 그 왜 보통 때 이렇게 멋진 몸을 가지신 배우분들이 아니 어떻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몸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꽂히면 저절로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돈이 꽂힌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동기를 가지고 네, 동기부여를 가지고 책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펀딩에서 돈을 벌었어. 내가 어쩌면 여러분이 100만 원 이상을 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크몽이나 파랭이나 클래스 101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또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이 날 게 하나도 없죠. 자, 텀블벅하고 와디즈 각각의 떤 사이트가 좋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텀블벅은 크리에이터 친화적, 다시 말하면 책이나 영화, 만화 이런 거 그런 거를 밀어주는 그런 좀 사이트로 애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와디즈는 물건을 펀딩을 하는 걸로 시작했지만 최근에 전자책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창작물이 유명하다라는 게 텀블벅의
특징이고요. 와디즈는 압도적 국내 1위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층을 보면은 여성들이 여기는 많아요.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 와디즈는 30대 이상의 직장 남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려는 책이 남자들이 못 만드는 법이야. 그러면 텀블벅보다는 와디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쓰려는 책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러면 텀블벅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펀딩을 시도를 해볼까라고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텀블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초반 화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텀블벅 성공 그래프를 보면은요, 음, 사람들이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슉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쑥 올라가는 이 부분이 바로 초반에 확 하고 팔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얘가 오픈이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주면 그러면 알고리즘이 아, 이 책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혀 상관없는 정말 찐 고객들이 와서 내 거를 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내 가족, 내 지인, 내 친구들,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초반 화력을 많이 쌓으시는 게 성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그럴 만한 응원군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함께 글을 쓰는, 함께 책을 쓰는 동기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전자책을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유료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 거니까 나가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들어주실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만 남으셔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사실 그 전자책을 쓰는 과정을 운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전자책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강사분이 운영하는 전자책 쓰기 반에 들어가서 전자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혼자 스스로 혼자서도 잘 할 거야?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밀어주고 끌어주고 멱살 캐리어 해주는 곳에 들어가면 마지못해서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극을 같이 받고 으쌰으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바로 초반 활약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펀딩도 그렇지만 크멍에 등록을 할 때에도요. 처음에 등록하고 나서 후기가 안 쌓이면 크멍에서 판매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정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후기가, 그것도 아주 좋은 후기가 쌓여야 돼요. 별 5.0. 그리고 후기는 너무너무 좋아야 돼. 근데 이거 누가 써줘요? 누가 써주냐면 바로 동기들이 써줍니다. 서로가 서로 거를 사면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전자책을 사주고 너무 좋은 후기를 남겨주면 그 사람도 내 걸 사주고 너무 좋은 후기를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전자책 쓰기 반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이유는 전자책 쓰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동기들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동기분들이 내 책을 사주고 좋은 후기를 쌓아줄 거니까. 처음에 요것만 딱 쌓아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사줍니다. 펀딩도 마찬가지예요. 펀딩도 처음에 내 동기들이 펀딩을 해서 도와주면 그러면 펀딩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초반 활약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전자책 클래스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께도 권하기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해도요,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전자책 쓸 줄을 몰라서 안 쓰겠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게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동기들의 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내 친척, 내 친구, 내 가족들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혀가 꼬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네,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을 타고 상위 노출의 파도를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텀블벅 성공 전략, 후킹. 바로 텀블벅에 이 펀딩을 하실 때에는요, 제목, 목차, 그리고 상세 페이지만 보고 사람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책은 한 줄도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되죠. 바로 이 후킹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쁜 단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땡땡땡땡땡이 중요합니다. 네, 펀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후킹 요소를 올리기 위해선 땡땡땡땡땡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땡땡땡만 하면 모르실까 봐 제가 초성 게임을 하겠습니다. 초성 게임. 초성 게임 시옷, 피읍, 이응, 지읒으로 되어 있는 5글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린노트님, 윤전 대표님 맞았습니다. 정답. 네. 상세 페이지죠. 상세 페이지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그 다른 전자책 쓰기 저도 많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다 유료로 돈 내고 배웠는데 제가 들어가서 배웠던 곳 중에서 한 군데도 상세 페이지 알려준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저 혼자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초반에 쓴 전자책은 상세 페이지 포기했어요.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판매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나 대신해서 이렇게 막 외쳐주는 영업사원입니다. 정말 영업 잘해요, 얘는. 그래서 이 영업사원 때문에 내 책이 잘 팔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상세 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하라고 했더니 대표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가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특히 펀딩은요, 일반 상세 페이지랑 달라서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 펀딩 상세 페이지 만들어준다 최하 110만 원에서 220만 원 불렀고요. 저도 실제로 220만 원 주고 상세 페이지 의뢰했어요. 실제로 돈 주고. 그리고 크몽에 알아보잖아요. 최하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최하 30만 원인데 이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 최하라서. 네. 정말로 상세 페이지 비싸요. 자, 그런데, 네, 제가 1기 때는 그냥 했어요. 그래, 했더니 상세 페이지를 못 해갖고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상세 페이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상세 페이지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책만 쓰세요.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 때문에 그 좋은 책이 빛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희와 함께 글을 써 주실 분도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줄 겁니다. 길자비별님이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거 도와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길자비별님들 막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잠을 못 주무셔서 결국 디자이너 고용했습니다. 저희 외부 디자이너 고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전자책이 전문 디자이너가 상세 페이지를 해줄 겁니다. 도대체 수강료를 받아서 다 바깥으로 나가.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해 드립니다. 네, 진짜 대박이야. 이건 대박이야. 나 같으면 진짜 내가 배웠을 때도 이런 거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럼 나 더 잘 팔렸을 텐데. 네, 제가 돈 들여서 했어요, 결국은.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북커버 디자인까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시작할 때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제 여기 사진도 막 이렇게 지워놨어요. 네,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나요? 네. 네, 이 디자인은요, 사실은 미리 캠퍼스에서 제가 찾아서 한 건데, 제가 유료로 쓰는 플랫폼이 세개예요. 저 세 개 다 유료로 써요. 미리 캠퍼스, 캔바, 망고보드 다 유료 버전을 쓰는데, 이 각각마다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미리 캠퍼스가 제가 후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북커버 디자인만큼은 미리 캔버스가 최고예요. 제가 책 쓰려고 온갖 디자인을 다 찾아봤는데, 캔바는 외국 계열 회사라서 예쁜데 한글을 넣으면 이상해져. 걔네는 영어 위주로 디자인이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넣으면 촌스러워지고, 그리고
망고보드는 애초에 북커버 디자인이 많지가 않고, 그런데 미리 캠퍼스는 실제로 북커버 전문 디자이너가 여기에 디자인 자기 디자인 다 파나 보더라고요. 여기 가면 유료 디자인 중에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이 유료라는 게 하나 쓸 때마다 그 디자이너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 딱 이 북커버 디자인 하나 때문에 제가 유료를 질렀습니다. 진짜 찾다 찾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어차피 제가 유료를 쓰는데 혼자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디자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미리 캠퍼스를 유료를 질러가지고, 이 소책자 그 무료 배포할 때 적당한 그 커버가 없어가지고 질렀는데, 혼자 쓰자니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도 유료 돈 내지 않으셔도 제가 대신해가지고 유료 버전 다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음, 북커버 디자인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디자인만 골라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이름, 글씨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림 조금 바꿔놓는 정도. 저 디자인 잘 못하니까. 그 정도만 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진짜 다 퍼드립니다. 네. 자, 제가 해드렸던 북커버 디자인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 디자인, 이 디자인, 뭐 이런 디자인. 네. 제가 다 제 손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할머니 그림도 막 제가 찾아갖고 넣고 막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도요. 원래 이렇게 세로 쓰기였는데 가로 쓰기 원고지 넣어가지고 디자인했고, 네. 이것도 얼마 전에 펀딩 성공했었죠. 네, NFT 아트, 네트워크 마케팅, 네, 요거 전세 사기에 대한 거, 하루 완성 유튜브, 네, MBTI로 시작하는 완벽한 연애, 요거는 이제 곧 펀딩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누구나 성공한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나와 사랑에 빠졌다. 이거 어젠가? 어제 펀딩 들어갔고요. 크루즈 여행, 이것도 이제 대기 중에 펀딩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미리 캠퍼스가 열일했고요. 네, 저는 조금만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폼이 예뻐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 빼내고 요거 집어넣고 싶고요. 색깔 요걸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저하고 전자책 쓰신 분들 정말 100% 수익 실현했습니다. 펀딩 시도하신 분들 중에서 실패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저 전자책 못 쓰겠어요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신 분은 있었지만 펀딩에 실패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274만 원 넘게 벌으셨고 167만 원 벌으셨고 148만 원 그리고 115만 원 107만 원 105만 원 94만 원 83만 원 83만 원 76만 원 71만 원 73만 원. 이거 펀딩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보여드린 게 이게 18일 남았고, 이거 지금 100만 원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현재. 이거 오늘인가 펀딩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틀 남았을 때 110만 원이 넘었죠. 여기에 나왔던 거는 그때 당시 이제 펀딩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요. 정말 저희하고 함께 글썼던 분들 중에서 펀딩 시도해가고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실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음. 자, 저희가 펀딩 성공 금액이 얼마냐면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상이면 그럼 무조건 성공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50만 원으로 하지 않고 60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야 혹시 펀딩 끝나고 난 다음에 주문 취소하시는 분이 있어도 다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린도트님,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께 하실 경우 60만 원 이하로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요. 네, 무조건 60만 원 이상이 될 때까지 하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십니다. 200만 원이 넘은 분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3기 분들 펀딩 바로 앞두고 있는 분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4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익화를 1기, 2기 분들은 수익화를 벌써 다 하셨고요. 그리고 3기 분들 이제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4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쓰기 사기 과정을 제안을 드립니다. 자, 더블전 사기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말의 뜻은요,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쓰기예요. 네, 묻고 더블로 가. 네, 그런 의미로도 됩니다. 텀블벅에서 먼저 수익 내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1차 수익이에요. 사실 이거 끝나고 나면 크몽이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 1차 수익이에요. 전자책 쓰기도 전에 얻는 수익. 근데 텀블벅에서 수익 한 번 내고, 크몽에서 두 번 내고,
타링에서 3번 내고, 클래스 101에서 4번 내고, 네, 이렇게 제가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정말 세팅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디노이트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더블로 돈 버는 전자책 더블전 4기를 그랜드 오픈합니다. 더블전 4기는요, 12월 4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월요일쯤 되겠죠? 8주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이 8주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실제 이렇게 줌으로 하는 강의가 4주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4주를 한꺼번에 쭈루룩 하는 게 아니라, 1교시, 2교시에는 여러분이 전자책을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거를 이론적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3주, 4주, 5주, 6주 동안에 1대1 개별 코칭이 들어가요. 일단 전원 1대1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1시간 동안 주제를 잡는 것부터 컨설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으로 잡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북커버 디자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 그리고 목차 쓰셨나요? 목차에 대한 수정 작업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초거 쓰셨나요? 여러분들을 들들들 볶는 기간이에요. 4주. 그리고 난 다음 7주차에 또 수업을 하고 8주차에 수업을 하는데 이때 하는 수업은 크몽 등록입니다. 펀딩이 끝났으니까. 이때 펀딩 끝났다고 치고 크몽에 등록하고 8주차는 크몽에 등록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후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 매출 극대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게 8주차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중강의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4회. 4주간 중강의, 4주간 개인 밀착 코칭입니다. 이때 저뿐만 아니라 길잡이별님이 코치로 같이 참여를 하세요. 물론 강의도 같이 참여하지만 그래서 저랑 디노이트랑 길잡이별님이랑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3명 단톡방을 통해서 4주간 내내 밀착 코칭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더블전 4기이고요. 수업 목표는 말씀드렸죠? 펀딩으로, 크몽으로, 타링으로, 클래스 101으로 4단계로 수익화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브랜딩을 하고 지식 창업을 시작한다. 입니다. 자, 제가 원래 강의 후기 잘 안 넣는데요. 사실 이거 최근 후기예요. 최근 전자책 쓰시는 분들의 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전자책 텀블벅 펀딩 A부터 Z까지 배우는 날이었고, 펀딩 발명품 만든 사람만 한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다니 기대되고 설렙니다. 네. 상세 페이지까지 도와준다는 게 혜자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가 너무 어렵고 디자인까지 해주는 데가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본인이 하기에는 시간을 너무 갈아 넣어야 되고. 우리 길잡이님 하다가 진짜 한 2달 동안 계속 아팠어요. 잠 못 주무시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계속 밤샘 하고 그러셔야 돼요. 전자책 펀딩에 관한 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정말 다 퍼주는 강의 맞아요. 펀딩하는 방법 제대로 배웠고 강의가 디테일하고 그리고 마케팅적인 요소도 배울 수 있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커리큘럼 정말 잘 돼 있다. 제가 생각해도 커리큘럼 너무 잘 돼 있어. 네, A부터 Z까지 세세하게 전자책 표지 상세 페이지까지 저희 내공이 장난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작만 하면 알 수 있는 A부터 Z 그리고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머릿속에 바램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행착오하지 않고 시간 전략하고 완성도 높은 책 출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길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그래요. 제가 다른 곳에서 수업을 받으면 저 이런 거 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길 제가 바래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만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바라실 것 같아서 그만큼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 퍼주는 강의다.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딱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지겨울 것 같아서 네, 몇 분만 네, 너무너무 감사한 후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강료 얼마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솔직히 저 수강료 어, 막 10만 원대, 뭐 20만 원대 하시는 전자책 강의 많은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저희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물론 그 강의도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일단 저희는 더블로 수익하잖아요. 더블로.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나서 펀딩에 올리는 건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자책으로 펀딩하는 거? 그거는 내가 아직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펀딩 한 번 해보면요. 진짜 마약 같아요. 한 번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펀딩에 한 번 성공하신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혼자서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전자책 쓰실 때 그냥 쓰고 펀딩에 밋밋하게 올리고 그냥 그거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기 전에 수익하는 거 펀딩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근데 그 펀딩에 대한 펀딩으로 전자책 쓰는 과정은 일단 저는 저희가 원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세팅을 한 게 바로 상세 페이지, 그리고, 북커버 디자인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죽어나고 있어요. 비용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거 수강료에 다 녹였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니다. 자, 일단 수강생 혜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전원 1대1 컨설팅을 제공을 할 건데요. 저 비싼 사람이거든요, 사실. 네, 저 비싸요. 저 1대 컨설팅 1시간에 최소 33만 원부터 시작해요. 최소 단위. 그 다음에 저 110만 원까지 받습니다. 이게 어떤 주제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제가 이 컨설팅 비용, 제가 실제 받고 있는 비용에 최하로 잡은 거예요. 최하 33만 원인데 이건 제 비용만이고요. 여기에 길잡이 별님이 같이 들어오세요. 근데 길잡이 별님 컨설팅 도와주실 때 제가 다 경비 지불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33만 원 이상 가는 컨설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다 안 넣었어요. 자, 그리고 개인 진도별로 밀착 코칭 한 달 내내 해드린다고 했죠. 저하고 길잡이 열림이 같이 코칭 들어가는데 저는 한 40만 원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텀블벅 상세 페이지 제가 30만 원 왜 넣었냐면 크몽에서 제일 저렴한 게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찾은 게. 그래서 저는 부풀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사람들 뭐 그래서 합쳐서 몇 백만 원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저 되게 싫어해요. 전자책 뭐 2만 원이면 사는데 왜 저게 70만 원이라고 써놨어? 저 욕하거든요, 저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썼어요, 진짜로. 그래서 텀블벅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30만 원으로 넣고, 북커버 제작해주는 건 5만 원으로 놨어요. 크몽에서 정말 싸게 하더라고요. 가격 경쟁하는지. 그래서 5만 원으로 넣고, 수업 녹화본 제가 제공을 하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 합하면 128만 원 상당의 혜택인데, 이 중에서 상세 페이지가요, 진짜 220만 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북커버 디자인 11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나온 금액은 324만 원이에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강료를, 네,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고민하다가 사실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넣었어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 가서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더블전 사기에만 제가 특별한 혜택을 적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연말이 되니까 마음이 진짜 생송생송해요. 제가 디노 클래스라는 오픈 채팅방 만들고 수익하기 시작한 게 12월 15일이거든요. 다음 달 중순이면 딱 1년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랄까, 올해가, 올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좀 색달라서. 그리고 이 더블전이 제가 올해 모집하는 마지막 기예요. 마지막 기수. 다음 달에도 제가 다른 거 모집 안 하거든요. 네, 전자책. 12월부터 1월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말과 내년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라 자기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건데 뭔지 궁금하시죠? 전자책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자책에 관련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더블전 4개에게만 적용되는 챗GPT로 전자책 쓰기. 제가 올해 초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챗GPT로 전자책 쓰기 유료 과정을 했었어요. 그 유료 과정 4주 유료 과정이거든요. 2시간씩 4번 VOD를 무료로 증정할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단톡방 공지에 제가 심어 놓을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정가 29만 원이고요. 얼마 전에도 누가 이거 요청하셔서 29만 원에 판매했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거를 다 합해서 제가 수강료를 59만 원으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펀딩 60만 원 이하가 되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끝나고 펀딩 성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십니다. 특히 아까 100만 원 넘는 과정들도 보셨잖아요. 수익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수강료는 다 가져간다. 60만 원 이상이니까. 그리고 상세 페이지 남으면 크몽이 등록할 때도 좋고, 그리고 크몽이 등록하면 플러스 알파 수익이 더 생기는데, 이건 진짜 공짜로 주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59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저는 남들처럼, 그래서 얼마 떨고, 뭐 깎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잘 못해요. 다 방장님이랑 강사님이랑 둘이서 짜고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막 들었는데, 그거 제가 닭살 떨려서 못하고요. 하지만 제가 59만 원에서 딱 내일 밤까지, 보통 제가 강의 끝나면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받잖아요. 내일 밤 자정까지
결제하시는 분들은 55만 원에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바로 전자책 한 권을 봤는데 거기에 걔네가 단계별로 이렇게 막 할인해 주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써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밤 자정까지 딱 해주시면 49만 원, 현금가일 경우 49만 원까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액에서 10% 정도 내려간 20% 내려간 거네? 이 바보 아니야? 계산 잘못했네. 바본가? 나 근데 이게 10%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오늘 밤 자정까지 49만 원 현금가 적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일단 여러분 수강 신청서부터 먼저 올려놓고 까먹을 것 같아서 채팅창에 일단 남겨드리고 그리고 수강 신청서는 이따가 제가 저희 디노클래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 어디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자, 이 그림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어떤 신인지 아시나요? 이 신의 이름은 뭘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시는 거? 헤르메스? 네, 헤르메스는 이게 발에 날개가 달린 애였죠. 근데 얘도 날개가 있대요. 헤르메스는 아니지만. 네, 윤지현 대표님 정답. 네, 바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기회이신 카이로스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회라는 건 앞머리가 있을 때에는, 다가올 때에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일단 지나가고 나면, 네, 뒤에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처럼 잡기가 어렵고, 재빨리 사라진다고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말 시간에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특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후기 선물 안내 드릴게요. 자, 후기는, 이거 제가, 그, 수정을 못했네요. 자, 바로 보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요, 25일까지 할게요.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자정까지만 후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 후기는 디노클래스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디노클래스에 5줄 이상 정성 후기 남겨주시면요. 제가 6가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전자책, 템플릿, 그 세로형,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워드프레스용 하나, 그 다음에 한글용 하나, 그리고 PPT용 하나, 이렇게 3가지 템플릿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저작권 안내해주는 템플릿 2가지, 긴 것과 짧은 것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 사이트, 이미지를 갖다 쓸 때에도 꼭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이미지 쓰시면 곤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 사이트 10군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한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 한 권을 선물로 드릴 거고 거기에 더해서 대표님들께 25만 6천 원 상당의 절판책인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게 바로 기회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알라딘에 가서 지금 중고서적에 가서 봤더니 25만 6천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절판된 책이라 구하실 수가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려면 돈을 주고 사셔야 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기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프랑스에서 나비가 날아갔는데 러시아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나비의 날개짓처럼 정말 미세한 변화이지만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아주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행위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여러분들의 날갯짓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게으른 디지털 노마드,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 통장에도 수천만 원이 꽂힐 수 있는 그런 지식 창업가로 거듭나시는 그 첫걸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PPT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의 공유를 중지를 하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실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기셔도 됩니다. 네, 크레이지오스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거를 제가 계속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질문 위에 만들어 써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수강 신청서입니다. 네, 질문하셔도 돼요. 마이크 켜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책을 지금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책을 하나도 음, 안 쓰신 상태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책을 이미 좀 음, 어느 정도 써 오시고 음, 참여하셔도 돼요. 그러면 음, 일단 이미 쓰신 책은 저희가 디자인하는 거를 도와드릴 거고요. 음. 아니면 이미 쓰셨던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완성을 하시고 새로운 두 번째 주제로 네, 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편하실 대로. 그, 그러면 제로 아무것도 안 썼다고 그 기준에서 몇 달 걸려서 완성하는 거로 저희가 되어 있나요? 두 플랜이? 달입니다. 두 8주. 달이요? 네. 8주. 아무것도 없다. 1대1 컨설팅 할 때 주제를 잡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1대1 컨설팅을 하는데, 그때부터 두 달입니다. 아, 컨설팅이 그럼 초반에 앞전에 있다는 네, 얘기군요. 앞부분에 합니다. 보통 오픈하기 전에, 만약에 오픈하기 전에 제가 가끔 대기를 길게 걸 때도 있어요. 한 달 넘게 음, 대기가 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먼저 컨설팅을 하고요. 요번에는 대기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음. 사기를 지난번에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일부러 한 기수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빠르게 오픈하기 때문에 1차 시 수업 딱 끝나면 2교시 수업하기 전에 컨설팅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기수가 있기는 했는데 1월에 저희가 지금 따블전 사기가 끝나기 때문에 1월 말에 모집하고 2기에 가는 게 제일 빠른 거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상황을 봐서 사실 저희가 전자책 과정은 자주 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할 일이 많은데 저희가 되게 할 일이 많고 되게 퍼주는데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다른 과정을 좀 개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번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왜 하냐면 대기를 지금 타고 있는 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미리 약속을 안 했으면 요번 기수 사기 건너뛰고 제가 내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기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빠르면 2월 아니면 3월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페이지, 받았는데 네네. 페이지는 그러면 몇 페이지 정도를 최소 혹은 권장? 그런 페이지 수가 있나요? 최소 20페이지 이상이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쓰시다 보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페이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얼마만큼 많이 써도 돼요? 300페이지까지 써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있었어요. 300페이지짜리 쓴 거. 근데 그거는 구애받지 마시고 보통 한 50페이지 전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한 7, 80페이지 전후로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제가 이미 쓴 게 몇백 페이지짜리가 있는데, 네네. 완성은 아니고 지금 약간 막바지 단계이긴 한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네네. 것도 텀블벅에서 소용 가치가 있을까요? 뭐 싸야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텀블벅은요, 음, 기본적으로 평균 구매액이 얼마냐면, 네. 한 7, 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걸 사는 거에 익숙한 아, 사람들이에요. 음, 특히
그 압구정 박도사님은 제가 알고 음, 있기로는 그 하시는 특별한 영역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펀딩을 하실 때 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같이 넣으실 수 있어요. 전화 서비스나 아니면 네. 1대1 서비스를 같이 넣으셔서 수십만 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 한 음, 권뿐만 아니라 부록을 좀 두세 개를 더 끼워 넣으면 그 책값, 음, 그다음에 부록이 있는 값, 이게 되게 옵션처럼 예를 들어 전자책이 음, 10만 원이야? 그러면 부록 두세 개 넣고 12만 원, 13만 원 받고 1대1 컨설팅 넣어서 20몇만 원 이렇게 받으실 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총 그 매출은 크겠지만 사는 사람은 적어도 뭐 그 타겟을 약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내가 전자책만 사고 싶은 네, 사람과 그 네. 다른 서비스까지 하고 싶은 사람까지 다 같이 넣을 수 아, 있어요. 펀딩 안에. 예. 옵션으로. 네네네. 크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옵션을 만드셔가지고 넣으시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기 카톡방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톡을 열고 있는 중이라서 열리면 바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쓸 게 없는 것 같은데 개발 가능할까요? 네, 저희 그 컨설팅 할 때 보면요. 90%가 진짜 쓸 게 없는 분, 쓸 게 없다고 하고 오세요. 그런데, 네, 다 얘기하다 보면 쓰실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나 이 주제다라고 하면 막 배워서 금방 배우고 익히셔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제가 후기하는 방 알려드릴게요. 디노클래스 2번 방이 지금 요즘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후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네. 아,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 B번, 죄송합니다. 제가 B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B번이 1665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써서 넣을게요. 디노클래스 2번 방 복사해서 여기에 입장 코드 1665. 네. 펀딩을 아직도 못 하셨구나. 그러면 사기에 다시 재입가를 하셔야 되는데 재입가를 하실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2기가 벌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초대를 해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형평성 때문에 대신 저한테 개인톡을 주세요. 제가 혜택을 좀 많이 드릴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직도 50분이나 안 나가시고. 네, 궁금한 거 다 뭐든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으신 걸로 알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그 따블전 사기에 함께 하시든 하시지 않든 꼭 전자책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완성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지식이 되게 정제가 돼요. 단련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여시고 강의하시고 이렇게 강사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 창업이란 건 어차피 내 경험과 지식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글로 됐든 말이 됐든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강의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저절로 팔리는 수익화 파이프라인 바로 전자책 같은 거 그런 거를 쓰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24년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해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12월 15일에 처음으로 그 수익화 어떻게 보면 유료화 처음 했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라게 바로 그날부터 오늘 이날까지 한 번도 월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정말 첫 순간부터 그거를 보고 알았어요. 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해서 안 한 거구나. 여러분 전자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주제가 없는데 어떨까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전자책이 됐든 강의가 됐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하시고 2024년을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2023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었고 축복받은 해라고 생각하고 내년 24년도 딱 이만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도 그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따블전 함께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희님도 저에게 개인톡을 주세요. 네, 크레이지어스님 내년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